어느 늦은 오후 병원 복도 끝 작은 병실에서 한 어머니가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아니었고 자식들에 대한 당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후회들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너무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죽음도 있었고 노년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준비된 죽음도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했던 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지식을 쌓고 재산을 쌓고 체면을 쌓고 인내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의 안을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털어놓은 후회는 모두 7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7가지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7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당신의 가슴을 건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달콤한 말보다 진실한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말을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그 어머니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일이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첫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아꼈다. 그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바빠서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가 끝내 하지 못했다고.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도 새벽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밤새 간호했을 때도 그 아이가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그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 없이는 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혹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가슴속에 넣어두고 대신 밥을 차리고 옷을 사다 주고 묵묵히 곁에 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행동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말을 꺼내십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미뤘다. 그 어머니는 평생 바다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돈이 없었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생겼을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는 그녀가 눈을 감기 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젠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지.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야지. 그 언젠가는 달력에 없는 날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날입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언젠가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둘이서만 조용히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 언젠가를 준비하는 사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언젠가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일까요?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습니다. 혹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시작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로 그 두려움을 덮어둡니다. 미룬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인 것처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책을 낸 것은 제 나이 60이 넘어서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먼 길을 걸어본 것은 70이 넘어서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몇 살에 시작하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작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것을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끝내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평생이 걸어온 무게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여행지를 검색하는 것이어도 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어머니가 끝내보지 못한 바다를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세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했다. 그 어머니는 평생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50이 넘어서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만들어 온 얼굴이었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시대였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고 눈치를 보는 것이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위험한 것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는 법, 싫어도 좋은 척하는 법,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 철저했던 나머지 나중에는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자유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철학적인 답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유란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두려워하는 그 시선들, 그 사람들이 과연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들입니까? 당신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슬퍼해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시선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이 넘어서야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 깨달은 것이 깨닫지 못한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시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그 감옥 문을 여십시오. 열쇠는 언제나 당신 손안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를 너무 늦게 했다. 그 어머니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서로 의지했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오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오해가 말다툼이 되었고, 말다툼이 상처가 되었고, 상처가 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평생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더 오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15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바로잡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 한 조각을 영원히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 무게를 평생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오래된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해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손을 잡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인질은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까? 서운함을 삭히지 못한 채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물어보십시오. 그 무게를 얼마나 더 지고 가실 것입니까? 그 어머니는 언니를 보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다섯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곁에 충분히 머물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하루 종일 일했고 저녁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언제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고백한 것은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었던 하루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이미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현존이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면서도 가장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 50년을 온전히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느라, 책을 쓰느라, 사람들을 만나느라 아내 곁에 제대로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그 작은 시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몸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음까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오늘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오늘 끝까지 들어주었습니까? 바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바빴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함께 있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나중에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게 될 순간들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남는 것은 함께했던 순간들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만드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6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다.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 자식들 옷을 사줬고, 자신은 맛있는 것을 못 먹으면서 자식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왜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지 딸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딸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표현하지 못한 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행동으로는 사랑을 쏟았지만 그 사랑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들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게 대한 것이 자식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높은 기준을 요구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끝내 말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엄격함 뒤에 숨어있던 사랑을 평생 느끼지 못한 채로 자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가장 깊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약한 것, 칭찬은 아이를 버릇없게 만드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자식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으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해 주어도 그것이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말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네가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20살이어도 40살이어도 부모에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끝내 하지 못한 그 말을 당신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자녀의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그것을 꺼내는 용기,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7번째 후회는 딸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선 6가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미루어둔 꿈, 용서하지 못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어.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딸은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용납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태우면 하루 종일 자책했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며칠씩 자신을 나쁜 어머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에게 상처가 될 말을 했을 때는
혼자 방 안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왜 그랬냐고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그 말을 몇 년씩 가슴에 담아두고 반복해서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이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저지른 가장 큰 폭력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7번째 후회가 앞선 6가지를 모두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도,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도, 남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도, 용서를 늦게 한 것도, 곁에 머물지 못한 것도,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것도,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가혹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비판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깊은 상처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비판은 잊힐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너는 부족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고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강의 하나를 준비할 때도 수십 번을 고쳤었고 책 한 권을 낼 때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글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실수를 하면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저는 그것을 미덕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90이 넘어서야 저는 비로소 그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남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일을 평생 하지 못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기준이 결국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실수를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로 대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한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이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합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텅 빈 손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살아라. 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말이 없었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따뜻한 말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나 가장 늦게 나온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딸에게만 털어놓은 7가지 후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던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루어 두었던 것,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 용서를 너무 늦게 했던 것, 소중한 사람 곁에 충분히 머물지 않았던 것, 자녀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던 것, 이 7가지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 가지가 유독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를 단순한 노년의 아쉬움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를 살고 계신 분도 60대를 살고 계신 분도 어쩌면 아직 40대인 분도 이 7가지 중 하나쯤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을 당신은 아직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래전부터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오래 미루어 두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중에 당신이 가장 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조용한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잠이 드는 그 반복 속에 삶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순간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제 나이 105세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놀라운 일인지를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것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에 닿는 것,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으로 감싸 쥐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감사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7가지 후회를 털어놓은 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어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삶이었어. 너를 낳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딸은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온전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보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꾸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가장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같은 하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 순간에 당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십시오. 이 순간에 오래된 원망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딸은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후회를 모두 꺼내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준 선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말을 남기게 될지 가끔 생각합니다.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후회를 적게 남기고 싶다면 지금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 멀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고 난 뒤에 남은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진실하게 사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연속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납니다. 감사합니다.